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도시의원 공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역대 선거 공천에 현직 의원들의 생존율은 평균 50% 수준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익산과 군산의 도의원과 시의원은 모두 95명으로 선거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이 하코마을로 확대됩니다. 익산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넓혀 축사 매입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청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욕설이나 폭행으로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악성 민원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하코마을까지 확대하고 올해까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시는 축사 매입이 마무리되면 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궁면 하코마을. 전체 세대 가운데 30%인 24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하코마을 인근에 위치한 왕궁 정착마을 축사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발맞춰 익산시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하코마을까지 확대하고 축사 매입에 나섰습니다. 축사 매입 지역에서 신규 축사 인허가를 해주는 정책적인 모순을 예방하고 매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축사 허가를 전부 제한하는 개정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 하코마을 24개 농가 모두 축사 매도를 신청한 상황. 시는 축사 매입 신청 접수 등 하코마을 축사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는 매입비와 보상금 등 170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올해까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코마을 매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이 기대됩니다. 또 축사가 있던 자리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해 생태 복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사 매입 후에는 매입 축사를 철거하고 친환경적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인근 주교제 생태 습지와 연계하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왕궁 축사 매입. 정착마을 축사 매입에 이어 하코마을 축사 매입도 올해 마무리돼 왕궁면 일대 환경 개선이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의 상하수도 시설이 공공주도로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4년부터 내부 개발에 맞춰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 낭비와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협력업체 모집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사내 협력업체 모집 공고를 낸 데 이어 신청을 한 4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내 협력업체가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인력 수요 조사에 들어가 상반기 안에 필요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 현장에 실무팀을 상주시키고 시설 정비와 개보수 등에 나서는 등 재가동 준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을 고온 플라스마로 처리하는 공법이 개발됩니다. 오늘 군산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GS건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온 플라즈마 가스화 상용료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들 기관은 플라즈마 열 분해 장치 개발과 제작, 기술 사업화 수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도의원과 시의원 공천 쟁탈 전에 어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지 살펴봅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현직 시의원들의 생존율을 평균 50% 수준인데요. 익산과 군산은 모두 95명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후보가 적어 경선이 무의미한 선거구가 있는가 하면 많은 후보가 몰린 선거구도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민주당 도의원 후보는 오는 27일, 시의원 후보는 다음 달 4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도의원 1선거구는 현역인 김대우 의원에 맞서 김대중, 박정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익산도의원 2선거구는 김정수 현역 의원에 맞서 김병용, 조희성, 최준호 후보가 나서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도의원 3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없고 윤영숙, 이성노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익산도의원 4선거구는 최영규 현역 의원에 맞서 한정수 후보가 승부를 펼칩니다. 민주당 군산도의원 후보 공모는 익산보다 많은 14명. 군산도의원 1선거구는 나기학 현역 의원에 맞서 강태창, 김진 후보가 도전합니다. 군산도의원 2선거구는 김종식 현역 의원과 함께 김동구, 안근, 윤여모, 한상호, 한창규 후보까지 가장 많은 6명이 몰렸습니다. 군산도의원 3선거구는 조동용 현역 의원에 맞서 김문수, 박정희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군산도의원 4선거구는 문승우 현역 의원과 이복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33명이 신청했습니다. 익산시의원 가선거구는 3명을 뽑는 가운데 현역인 박철원, 최종호에 맞서 서미연, 정승호, 최재현, 황두관 후보까지 6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익산시의원 나선거구도 3명을 뽑아내며 김충영, 장경호 현역 의원에 맞서 김진모, 박찬민, 이중선, 최병모 후보 등 6명이 뛰어들었습니다. 2명을 뽑는 익산시의원 다선거구는 강경숙, 박종대 의원을 포함해 권순표, 김재권 후보 등 4명이 대진표를 형성했습니다. 3명을 뽑는 익산시의원 나선거구는 한상욱, 조남석 현역 의원에 신광택, 조은희, 최영철 후보 등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명을 뽑는 익산시의원 마선거구는 박찬경, 소기령 후보만이 접수해 경선이 무의미합니다. 익산시의원 바선거구는 3명을 뽑게 되며 김경진 현역 의원을 포함해 신용, 이충렬, 정영미 후보까지 4명이 경쟁합니다. 익산시의원 4선거구도 3명을 뽑지만 김진규, 신동해, 유재구 현역 의원 3명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명을 뽑는 익산시의원 아선거구는 오임선, 한동현 현역 의원에 김순덕 후보가 가세하는 등 3명이 경쟁합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37명이 신청했습니다. 3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가선거구는 김경구, 서동수 현역 의원에 전원 후보까지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는 설견민, 우종삼 현역 의원에 서은식, 윤여섭 후보까지 4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군산시의원 다선거구도 2명을 뽑게 되며 김영일, 이한세 현역 의원에 김영기, 문정숙, 한산동 후보까지 5명이 경쟁합니다. 3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라선거구는 김영자, 조경수 현역 의원에 김상영, 김영란, 박경태, 방욱규, 박형준, 송정희, 정기수 후보까지 9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마선거구는 박광일, 배영원, 송미수까지 현역 의원 3명이 경쟁합니다. 3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바선거구는 나종대, 신영자, 최창호 현역 의원에 박문기, 유신혜 후보까지 5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군산시의원 4선거구는 3명을 뽑게 되며 김경식, 김중신, 지혜춘 현역 의원에 노정훈, 한경봉 후보까지 5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2명을 뽑는 군산시의원 아선거구는 김우민, 서동환 현역 의원에
장병훈 후보까지 3명이 경합을 합니다. 이처럼 민주당 도시의원 공천을 거머쥐기 위한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경선은 권리당원 100%가 적용됩니다. 면접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는 도의원의 경우 오는 27일, 시의원은 다음 달 4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사위가 던져진 민주당 도시의원 공천 쟁탈전. 일부 선거구는 후보가 적어 경선이 무의미해진 반면 일부는 너무 많은 후보가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정자들에 대한 면접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군산과 익산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내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당 공관위는 군산과 익산 도의원 출마 예정자 면접을 15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의원 경선 후보 발표는 23일, 경선은 24일부터 4일간, 공천 후보는 27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도지사 후보로 조배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조 전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함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이처럼 조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됨에 따라 직선제 시행 이후 보수정당 최초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선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김용호 남원 임실순창 당협위원장과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이 나섰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연 친화형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예비후보는 만경강 일대 친환경 수변 도시를 만들고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숲세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라산 국립치유의 숲과 용안 생태습지 국가정원, 왕궁 특수지역 생태힐링 숲 조성 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있는 행복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네거티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식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 등에서 자신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 의원이 친척관계라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명백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배수를 금강하구에 직접 방류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산의 주거와 문화, 상업지구 중심지와 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언제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임기 내 외곽 지역 이전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과 축제 등의 안전도우미 지원,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 CCTV 설치 확충, 1인 가구 화재 예방 물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재점검과 강력한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도 공약했습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앞으로 10년 동안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등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또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지사에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자유무역 지역 설치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마다 다양한 잠재력과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인 온리원 교육 4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과 수업 4일, 진로체험 1일이 더해진 4+1 학교 도입, 자유학년제 과정이 포함된 전북형 오디세이 학교 운영과 진로교육원 신설, 진로상담교사 추가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욕설이나 폭행으로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습적인 민원에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악성 민원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주민센터. 중년 남성인 A씨가 술을 마시고 다짜고짜 욕설과 고성을 내뱉습니다. 야, 불러주라고. 네가 불러주면 안 돼. 정말 그네들 오늘 아니 나한테 뭐야.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시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공무원이 말렸는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이어집니다. 수성우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떤 회장이요? 막 개소리예요. 누구예요? 사람으로네. 아게 누구냐고? 하지 말고 진짜. A씨는 이곳뿐 아니라 지난 4월 초에는 다른 주민센터에서 복지 혜택이 적다며 임산부 공무원까지 위협했습니다. 군산시청의 한 부서입니다. 최근 한 민원인이 이곳을 방문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시유지를 경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게 감사에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도 때도 없이 시청을 방문해 자신의 땅이라며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려오다 폭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공무원은 목과 손등에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진단과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 물리적 그런 것은 솔직히 이제 금방 가시는 문제인데 정신적인 부분은 솔직히 상당한 좀 이렇게 멘붕이 왔다고 할까요? 저희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충격이 있어서 앞으로가 좀 일찍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이 반복되자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를 보통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